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 공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월 공모주 1, 2주차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추천하는 종목도 있고 혹은 추천하지 않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한번 간단히 미리 예습해 놓으시고 혹시 괜찮은 종목 있으면 이제 계좌라든가 돈이라든가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준비 계좌는 당근 알려드릴게요. 2월 첫째 주는 현대 엔지니어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논란이 많은 종목이죠. 과연 청약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인카 금융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라는 말이 익숙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보험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 설계사가 이제 여러분한테 접근해가지고 보험 팔지 않습니까? 근데 GA는 모든 회사의 삼성생명, 동양생명 이런 증권사 보험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조건을 맞는 회사에 보험을 추천하고 이제 팔고 그 수수료는 받는 그런 구조겠죠. 이제 앞으로 개별 회사, 개별 보험회사에 종속된 보험 설계사들은 이제 점점 지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월 1, 2주 이제 총평은 속 시원히 이렇다 할 종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LG 로니 솔루션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대여로서 좀 기대가 되다가 실제 이제 막상 까보니까 그다지 큰 매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수준이다.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새벽 1시에 갑자기 급전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추천한다고 DB금융 투자 반드시 계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했던 적 있죠.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제가 퍼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 계산을 다른 유튜버들 이제 서로 이제 돌려보고 막 그러는데 한 명이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갖고 이제 막 계속 돌리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 믿지를 안 해가지고 제가 다시 다 계산하고 다시 뽑아요. 그 와중에 오타가 하나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설레발 쳤던 부분 대구민 사과 드립니다. 퍼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퍼가 30으로 그 당시 계산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100이더라고요. 비싸죠? 여러분 100이면 정상적인 퍼는 아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이제 기다려 보는 것은 좀 안 좋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얘기죠.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 인카 금융 서비스도 디스클레이머니까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바이오 FDNC 그나마 한번 봐보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괜찮다. 업종은 괜찮은데 돈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테마 업종은 여기 바이오 이름에다 바이오 붙여놨죠. 즉 바이오로 평가받겠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바이오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 제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공모가는 23,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났어요. 상장 시총은 한 2,500억 정도 되고 공모가 상단으로 계산했을 때 한 873만 주 정도 됩니다. 공모 매력도는 별 4개 정도. 여러분 별 3개는 이제 사지 말라는 뜻이고 별 4개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고 4.5개부터 5개는 이제 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대국민 사과드립니다. 저번 추천할 때 주식수 오타로 퍼가 4배가량 고평가됐어요. 퍼 100으로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다. 일정은 참고하시고 뭐하는 회사냐. 설립 배경 보면은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실험실 연구원들이 만들었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식품, 푸드, 의약품, 드럭, 앤드 화장품, 코스메틱스 해가지고 바이오 FDNC 이런 이름이 탄생했다. 뻔하죠. 그러면 식품에 들어가는 의약품,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 제조 및 납품 그런 거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N이면 위 N자를 써야지 이 N자를 썼더라고요. 이제 저도 자주 오타를 내고 그랬는데 밑에 이제 화장품 원료를 한번 따와봤어요. 꼭 이제 이 회사 원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하나 따왔거든요. 보면은 정제수라든가 글리세레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에탄올 같은 것은 들어가고 무슨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 석류나무 추출물, 이런 추출물 파는 일종의 한약방 느낌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일부러 바이오를 넣었지만 실체적으로 깊숙이 따져보면 바이오라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한약방 가보면 솥단지에다가 막 끓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양파즙 내고 그런 거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다 있어 보이려고 식물 세포를 활용해가지고 플랜트셀 익스트랙트 했는데 익스트랙트란 말이 추출물 아닙니까? 한약방 거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한약재나 생약 수제를 전통적인 열리 수준류 추출 방식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거기 써놨어요. 그리고 또 플랜트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플랜트셀 영어로 써놨는데 식물의 줄기세포에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소재를 개발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장 인자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는 이제 식물이고 성장 인자는 이제 동물 정도 세포로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틴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란 인체의 피부와 몸을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질 해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도 확대하란다. 이제 단백질을 합하면 이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을 합하면 이제 펩타이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펩타이드도 이렇게 하고 이제 컴플렉스 프로틴과 펩타이드도 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의미 넣겠습니다. 재무 효능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라이버가 쳤죠. 보시면 2018년도에 60억, 2019년도에 84억, 이런 식으로 쭉 성장하고 올해 9월까지만 해도 73억이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한 100억 된다는 소리죠. 성장성이 상당히 좋고 더 중요한 건 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2018년도 2억에서 2019년도 30억, 2020년도 30억, 2021년도 한 30억으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정체고 단기 순이익도 뭐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겠죠. 수익률이 아주 좋다. 근데 성장성은 조금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무래도 화장품 원료나 그런 걸 팔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화장품 주가 지금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한 이유가 공모 주식수를 여기다 원래 873만 4,700주인데 그 당시에 여기 8을 빼고 2를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타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저평가가 돼버렸던 겁니다. 실제로는 870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퍼가 100이에요.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내놨죠. 더블 가버리면 이제 200이에요. 퍼가. 따상 가버리면 262. 이 정도 가려면 최소 5년 동안 CAGR이 25% 이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보시다시피 벌써 정체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기업을 비싸게 공개했냐? 회사의 논리를 한번 봐봅시다.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논리가 맞고 비싸게 줄만 회사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면 되는 거죠. 회사의 주장을 보면 미래 추정 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서간의 수준 미래 추정 수준 같았을 때요. 그럼 특별히 언제를 같았으냐? 2023년에. 근데 2023년에 단기 순이익이 150억이 될 것이라고 해놨어요. 정말 물음표를 찍게 하죠. 여기 보시면 여태까지 지금 한 해 잘해봤자 한 25억이거든요. 한 해 25억짜리 지금 한 3년 찍었는데 2년 지나면 단기순이익이 150억으로 6배가 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뭐 과대적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알겠죠? 뭐 회사나 내부적으로는 뭐 이유도 있고 뭐 준비한 상품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150억 질렀으니까 이제 뭐 펄을 30으로 낮추든 10으로 낮추든 결국에는 어차피 코스피가 시작 아닙니까? 이거 지르는 순간부터 이제 주식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당장 하루 앞도 모르는 사람과 기업의 생인데 24년에 현재 6배 이익을 남긴다는 뭐 정체된 이익에 지금 현재 25억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꿈꾸는 얘기를 써놨죠. 지금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으니까 뭐 자유긴 한데 주식 팔아먹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꿈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고평가는 맞다. 청약증권사는 DB가 유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DB 어차피 이번 청약 안 하더라도 중고사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또 괜찮은 종목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청약 주수는 균등은 13만 5천 원. 일반 같은 경우, 우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요. 차등을 주지 않는데, 뭐 아마 영세 중고사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차등도 주지 않는 뭐 그런 영세한 능력이 있네요. 32,000주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식물세포 유전자 제조업 등 그럴싸한 단어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도 눈이 번쩍 띄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재무까지 보니까 재무도 이렇게 현재 이익이 난다고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저 뭐 식물 추출물 한약방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 납품업자고 그럼에도 이익률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 따블이면 퍼가 200이에요, 여러분. 절대 따블로 안 되겠죠? 기간 수요일치 기다려보고 일단 DB는 만들어 놔 보세요. 또 기간 수요일치 테마 타서 또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이게 주식판 아니겠습니까? 그 인카금융 서비스 보험 GA GA는 문주의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뭐였는지 뭐 간단한 사업 구조입니다. 공모가는 23,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나는데요. 27,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 2,0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모 메리트는 한 별 3개인데 GA가 A 플러스 에셋이 이미 상장을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업종이다. A 플러스 에셋이 1등이고 뭐 얘가 한 수익권 몇 등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고 그러면 A 플러스 에셋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는 인카금융 서비스의 가격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에셋의 그 당시에 수요예측 참여내 보면 경쟁률이 3.66대 1이었어요. 기관이 절대 사지 말라고 엑스펙트 적어버린 거죠.
이게 2020년도 11월 20일 벌써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뭐 KOTC에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코리안 오버 더 카운트 즉 장외시장이죠. 근데 장외시장 중에서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장외시장이 좀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경쟁률 폭망해가지고 공모가가 원래 1,500원에서 12,300원이었는데 7,500원으로 대폭 내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이후 주가는 이렇게 싸게 나왔으니까 괜찮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싸게 나온 이제 주가는 사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시가는 뭐 괜찮게 시작했어요. 근데 시가 7,300원에 공모가인데 8,100원에 시작했으면 800원 남았죠? 뭐 한 4주 뭐 받았다 이랬으면 벌써 청약 순수로 빼버리면 이제 적자가 거의 눈에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가가 6,880원을 끝나버렸어요. 공모가 대비 500원이 이제 마이너스 돼버린 거죠. 이제 손해보기 시작해갖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이런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걸 한 3개월 정도 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정점이 한 13,000원까지 갔었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8,080원인데 공모가가 7,300원이니까 똔똔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투자 가치를 과연 찾을 수가 있는가? GA라는 산업에 대해서. 근데 GA 이 자체 A 플러스 에셋이 재무가 나쁜 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관에서 평가가 박하냐? 그걸 보면은 이것은 인카금융서비스의 재무입니다. 보면은 매출액 2,000억, 2,500억, 3,000억 굉장히 뛰는 거 보시죠? 올해도 한 3,200억, 3,300억 뭐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2억, 34억, 110억 뭐 한 올해 같은 경우 한 150억 정도 예상되고 굉장히 우량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GA 산업치고 굉장히 우량하다. 그리고 포도 한 8.87로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따산 가더라도 23위니까 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A 플러스 S이에요. 똑같은 업종 A 플러스 S의 GA 1위도 상장 당시 퍼는 한 8분의 수준, 지금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재무도 그 당시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A 플러스에서 재무 보면은 매출액이 2,320억, 2,690억, 이게 반기거든요. 1년 하면은 한 2,700억 되겠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성장성의 정체가 있지만 당기 순이익도 보시면 84억, 150억, 2배 하면 한 200억 되죠. 당기 순이익 그 반기니까 그래가지고 당기 순이익의 성장성은 상당히 있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기관이 굉장히 박하는 거죠. 문제는 기관의 GA 업적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보험업이 지금 얼마나 죽쓰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 근본적인 의구심에 대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게 기관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카금융 서비스도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관 소요책 한번 봐봅시다. 만약 인카금융서비스의 높은 성장성에 자기가 관심이 갖고 있다. 증권회사 같은 경우 이제 한투고요. 공모가는 27,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청약주수 일반은 3,500주, 한 4,700만 원 부담은 없지만 또 폭탄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배정 떨어져 버리면 또 미쳐버리니까 적당히 한번 봐봅시다. 일단 의대 같은 경우 24,000주 한 3억 정도. 만약 3억 넣어가지고 폭탄 배정 받아버렸다. 난리 나버리겠죠, 여러분.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LG엔솔에 이은 대여 두 번째인데 사람들이 LG엔솔하고 얘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LG엔솔하고 얘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테마 업종은 뭐 플랜트 건설이에요. 토목이죠. 토목. 57,900원에서 75,700원 사이로 나왔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나왔다. 75,700원으로 계산했을 때 6조로 우리나라 건설업 중에 지금 현재까지 현대건설, 이거 현대엔지니어링 모의사죠. 얘가 한 5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사를 능가하는 돈이 나왔다. 글쎄요, 뭐 정상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공모 매력도는 별 3개로 조정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인 만큼 뭐 설마 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수 요청 한번 봐보자. 일정은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수요 공고가 1월 28일 나오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다음 날로 이렇게 딱 해놓은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자기들한테로 그대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대 엔지니어링에 관한 영상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뭐 가치평가라든가 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일단 별 3개로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기간 수요치 결과 봐보는 걸로 할게요. 청약증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워낙 대여기 때문에 미래에셋, KB, 현대차증권, 한국투자, NHD, 하나, 삼성 청약하실 분들은 여러분 여기서 단연코 현대차증권이 제일 유망해요.
뭐 이것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똑같은 균등만 넣어도 현대차증권이 제일 많이 받고 비례까지 넣어도 현대차증권이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청약할까 안 할까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 사항이고, 청약 안 하실 분들도 일단 영세증권사 계좌 만들어 놓는다는 측면에서 현대차증권은 만들어 놓으세요. 일단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좌는 이번 청약 안 하시더라도 추후에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주비증권 저희가 간단하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DB 만들어 놓으시고, 바이오 FDNC 또 기간 수요일치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한투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으시고, 뭐 없는 분 없죠. 한투는 워낙 뱅키스라든가 이런 거 가지신 분이 많은 개미 무덤이어가지고 인카 커뮤니티 서비스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워낙 많아가지고 미래에스, KB 다 있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충성파여가지고 꼭 받고 싶다, 그럼 현대차증권 만들어 놓으시면 어느 누구보다 많은 주수 배정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마와 함께하는 공모주식 엔체테크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